자, 부정사, 동명사 기본 개념 정리. 일단 먼저 to 부정사. to 부정사라는 놈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돼? 항상 to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갖다 붙여요. 오케이? 자, 오늘 정리하고 있는 to 부정사나 동명사를 쓰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라 그랬어?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나오면 추가적인 동사 표현은 나올 수가 없죠? 동사가 추가되려면 반드시 접속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누군가가 필요할 테니까. 그럼 얘는 자, 하나의 동사가 있으면 앞에나 뒤에는 to를 붙여서 동사의 중복을 막아보자 이거야. 그리고 이런 to 부정사의 형태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되겠고, 은근히 출제되는 영역 중에 하나, 부정문을 만드는 경우에는 부정어 not을 쓰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이건 어떤 식의 문장 변형에서도 공통적인 풀이 방법, 부정어의 위치를 물어볼 경우에는 지금처럼 to 앞에다가 not을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건, 여기서 설명한 부정과 여기서 설명한 부정은 의미가 다르겠지. to 부정사는 어떤 의미를 가져?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to 부정사의 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 to 부정사의 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그럼 누구를 활용해서 문장을 변형하는 거야? 처음에 동사를 쓰지. 근데 앞에다 to를 붙이니까 어떤 경우는 명사, 언제는 형용사, 언제는 부사로 바뀌는 게 to 부정사야. 결론. 이 to 부정사라고 하는 건 명사라고 정할 수는 없죠. 형용사라고 정할 수도 없지. 부사라고 정할 수도 없겠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품사를 정할 수는 없다 해서 to 부정사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때그때 바뀌니까. 그럼 방금 설명드린 부정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뭐뭐를 정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죠? 그리고 부정문을 만든다라는 건 맞다, 틀리다, 그렇다, 아니하다 라는 개념인 거니까 말 그대로 뭐뭐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대다수의 부정은 아래 거, 아니다가 되겠지만 위에 것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부정 형용사라는 것도 있어요. 형용사는 누굴 꾸며줘? 명사를. 이런 것들은 뭐 알아두시면 도움은 되겠지. some이 무슨 뜻이야? some. 조금의, 약간의, 몇몇의. 그럼 some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 그럼 몇몇의 명사겠지. 그럼 정확히 명사는 몇 개야? 알 수는 없지. 정확히 정할 수는 없지. 그래서 이런 some 같은 거, any 같은 걸 부정 형용사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부정이라는 용어의 쓰임도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오케이? 자, 일단 다시 한번 동사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어딘가에다 to를 붙여서 동사가 아닌 놈으로 바꾸는 게 to 부정사야. 그렇게 바뀌면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셋 중 하나로 바뀌게 되어 있겠다. 그럼 이거에 대한 구분은 특히 명사에 대한 구분은 다시 형식 파트로 넘어갑니다.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뭐뭐뭐가 있죠? 그래. 주어 자리에 무조건 명사 들어가고, 목적어 자리에 무조건 명사 들어가고,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잘 판단해줘. 요거를 먼저 중요한 거 먼저 정리할게요. to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만 필수예요. 형용사는 필수가 아니고요. 부사도 필수가 아닙니다. 뭐 부사는 원래 필수가 아니니까. 요거 이해하고 여러분이 답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네. 우리가 보어 자리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공부했죠? 명사가 들어갈 수 있고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 잘 따라하고 있지? 앞에 주어가 나왔어. 비동사가 나왔어. 그럼 뒤에는 주격 보어가 나오겠지. 자, 그럼 이렇게 볼게. 그냥 필요한 것만 단순하게. 하비. 취미는
to study,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부하는 건 취미죠. 취미는 공부하는 거지. 일치야, 불일치야? 일치야. 그럼 우린 얘를 보어라고 부르겠지. 그럼 여기 나온 to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걸까?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걸까? 명사. 왜? 이거 잘 이해해야 돼. 분명히 보어 자리에 등장했지. 보어 자리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지. 근데 이건 약속. to 부정사는 명사적만 필수야. 이해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설명했던 이 to study는 무슨 자리야? 보어 자리야. 보어는 필수야 아니야? 필수가 맞아.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는 원래는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가지만, 오케이? 보어 자리에 등장하는 to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 물론 이 용법을 구분하는 문제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명사적은 뭐죠? 명사적은 뭐뭐 하는 것만 기억해도 돼요. 오케이? 것이라고 해석되면 명사적이니까. 그럼 이 목적어를 좀 어렵게, 생각보다 문제 판단에서는 어려워할 수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목적어 같은 경우는 앞에 타동사가 나와요. 타동사가 나오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면 타동사 뒤에 뭐가 필요해?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뭐만 들어가? 명사. 그럼 얘는 당연히 명사의 쓰임을 갖는 명사적 용법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 풀이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일단 기본 개념을 알아야 돼. 다음 형용사. 우리 성분 파트에서 공부했던 거, 형용사는 언제 필수야? 보어일 때 필수지. 그지? 근데 이 형용사적 용법은 필수가 아니지. 보어 자리에 못 들어가요. 그럼 또 질문.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명사보다 앞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뒤에 있지. 하지만 잠깐만.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명사보다 앞에 있지. 그지? 힘들어하는 학생들, 집에 가고 싶은 학생들, 졸린 학생들, 이런 식으로. 근데 명사보다 형용사가 뒤로 가는 조건 5가지를 암기하라 그랬어. 기억날까? 튀어나와야 돼. 명사가 thing, one, body로 끝날 때. 그지? 또는 뒤에 있는 형용사가 to 부정사일 때. 또는 관계사가 쓰일 때. 그 성분 파트에 잘 필기가 되어 있을 거야, 분명히. 여기서 적용하는 건 명사보다 to 부정사가 문장에서 뭘로 쓰여? 형용사로 쓰이면서 어떤 수식 방향?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물론 필수는 아닐 거야. 관련돼서 좀 더 복잡한 내용들, 뒤에 전치사가 들어가는 거, 이런 건 나중에 기본 정리 끝내놓고 이제 추가하겠습니다. 부사는 3가지만 기억하면 돼. 일단 해석은 해야 되겠죠? 해석을 했을 때 원인을 설명합니다. 또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또는 결과를 설명합니다. 이 정도에 해당이 되면 부사적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 왜 왔어요? They, 그들은 came here. 이곳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공부하러 왔겠지. 영어를 공부하러 왔겠지. 그럼 문장의 주어는 they일 거야. came은 동사일 거야. here, 장소의 부사, 필수가 아니지. 왜 왔죠? 공부하기 위해서. 뭘 설명해?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 목적어가 아니야. 목적어는 필수입니다. 해석을 했더니 목적이야. 그럼 얘도 필수가 아닌 부사적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1형식 문장에 또 해당이 되는 거고. 끼워 넣는 겁니다. 반복. 오케이? 자, 아주 기본 개념이 이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암기가 잘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동명사는 동사를 뭘로 바꾸는 거죠? 말 그대로 동사를 명사로만 바꿔서 쓰는 게 동명사야. 동명사는 어떻게 만들어?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 만약에
부정의 형태를 만들고 싶으면 또 not을 쓰고 동사에 ing가 따라 붙겠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어 not의 위치를 찾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to 앞에 ing 앞에라고 하면 돼. 이 파트가 아니더라도 항상 그 패턴으로만 출제되니까. 오케이? 자, 동명사는 일단 요것만 정리할 거예요. 요것만. 동사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쓰겠지. 우리 동사가 나왔고 뒤에 동사가 또 나왔어. 그럼 얘는 안 되니까 to로 바꾸자라고 일반적으로 풀이해 왔지. 이거에 이제 추가되는 영역이야. 언제는 to를 쓰고 언제는 ing를 쓸 건지를 물어보는 거. 그리고 영상 공유할 테니까 잘 정리하면서 암기하셔야 돼요. 이 파트가 동명사는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경우 앞에 동사가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동사를 뭘로 바꿀 때? to로 바꿀 때. 이걸 결정하는 건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보통은 우리 암기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괜찮아. 왜? ing만 잘 외우면 나머지는 모두 to가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정확히 암기를 안 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저는 암기를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대표적인 놈들 want를 쓰거나 hope를 쓰거나 need는 쓰면 되고 decide를 쓴다거나 이 정도만 간단하게 외우셔도 돼요.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있는 동사를 ing로 바꿔주세요. 여기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수업 시간에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죠? 쌤이랑 수업하면서 메가. 그지? 우리 학원 1층에도 이거 있잖아. 그지? M으로 시작하는 mind. 마음이 아니야. 동사로 mind는 뭐뭐를 싫어하다, 꺼리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은 뭘 싫어해? 여기 오는 게 싫지?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그들은 mind, 꺼립니다. 여기 오는 거. 여기다 come 쓰면 안 돼. 동사의 중복은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to를 붙였어. 근데 안 돼. 이유는 앞에 있는 동사가 해당되니까. 그러면 얘는 coming이라는 ing, 동명사가 와야 된다 이거야. 암기야. 이에 해당하는 건 너무 많이 봤던 거죠. 즐기는 거. G는 give up, 포기하는 거. 그 다음에 A는 avoid라는 건 뭐뭐를 피하다, 두려워하다가 되겠지. 이 정도만 암기해도 좋을 것 같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더 외우셔야 돼요. F도 있고 K도 있고 우린 나이 좀 먹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갑시다. 그럼 F에 해당하는 건 끝내다, finish. 뭐뭐를 유지하다, keep. 상상하다, imagine. 그 다음 뭐뭐를 고려하다, consider. 이 정도는 외우자. 더 많이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런 것도 practice 이런 것도 외우면 더 좋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끝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암기해야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관련 문제 풀이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조금만 더. 자, 그 다음에 앞에 동사가 나와. 근데 뒤에 나오는 동사는 to를 써도 괜찮고 ing를 써도 괜찮아. 상관없다는 얘기야. 자, 상관이 없다라는 건 의미가 똑같은 거야? 의미가 다른 거야? 그렇지. 똑같다.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똑같아요. 둘 다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의미 차이가 없음이야.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는 이거는 영어로 외우건 한국말로 외우건 상관없어요. 좋아하다, like, 사랑하다, love, 싫어하다, 증오하다, hate, 시작하다, start라던가 begin, 그리고 계속하다, continue. 들어봤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좋아하다, 사랑하다, 싫어하다, 시작하다, 계속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동사는
to 플러스 동사원형을 쓰건 그냥 ing를 쓰건 아무 상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주의할 건 지금 좋고 싫다 그랬지. 그럼 이 얘는 여기다 추가될 거. like 앞에다가 this를 붙이면 얘는 좋아하지 않다겠지. 근데 아래에서 좋아하는 표현들, 싫어하는 표현들 나왔지. 상관없었지. 근데 dislike는 뒤에 나오는 동사는 ing만 쓰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헷갈리지 말아야 돼. 자, 하나만 더. 마지막. 동사가 나와요. 근데 뒤에 동사를 마찬가지 to를 쓰기도 하고 ing를 쓰기도 해. 하지만 이때 두 가지는 의미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르단 얘기야. 오케이. 자, 대표적인 거 누구 있었어? 오케이. 자, try. 뒤에 to가 오는 경우도 있고 ing가 오는 경우도 있어. 쉬운 해석. 얘는 뭐뭐를 열심히 노력하는 거. ing는 책에 뭐라고 나와? 시험 삼아 해보다라고 나와. 그런 표현도 귀찮잖아. 얘는 그냥. 알겠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보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야. 여러분은 try라는 표현 뒤에 study를 갖다 붙이면 try to study가 돼야 돼. try studying이 돼야 돼. to study가 돼야 돼. try studying은 뭐 해보고 좀 뭐 잘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이렇게 되는 거야. try to study는 열심히 하는 거겠지. 알겠죠? 자,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제일 중요한 거. remember 뭐 하는 거? 기억하는 거. forget 뭐 하는 거? 미안해, 스펠링이 틀렸죠? forget forget 잊는 거죠. 까먹는 거. 근데 얘네들 다음에 to가 나오면 제발 부탁, 이거 제발 미래 과거로 외우지 마세요. 잘못된 접근이 될 수 있어. to가 붙으면 무엇 할 것을, 할 것이라는 건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자, 여러분들 오늘 숙제를 냈지? 공부하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숙제 내용을 공부한 거야 안 한 거야? 아직은 안 한 거지. 그럼 remember to study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반대로 ing를 쓰면 무엇 한 것이야. 여러분들 지난 내용 복습했지? 그럴 때는 remember studying이 되는 거야. 전 복습을 안 했는데요 할 때는 remember to study야. 공부할 거는 기억하지만 공부는 안 했어요가 되는 거니까. 알겠죠? 시제가 아닙니다. 했으면 ing, 안 했으면 to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거는 정확하게 여기 들어갈 건 아닌데 그냥 단순 참고 정도만. stop 다음에 자, to가 들어가는 경우, ing가 들어가는 경우를 구분하면 stop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라는 뜻이고 ing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뜻이야.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 멈춰야 돼? 공부를 멈춰야 돼? 하기 위해 멈춰야겠죠. 그럴 땐 stop to study가 돼. 그럼 뭔가를 하다 멈추고 공부를 하겠다가 되겠지. 근데 만약 stop studying이 되면 공부 접어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어떤 표현이 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바뀌니까 이건 암기의 영역.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부정사, 동명사의 기초를 다지고 그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여기서 관련되는 조금 더 복잡한 것들 거기까지 되고 나면 실제 고등학교에서 엄청 많이 출제되는 완전 예외적인 것들까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품사 형식, 부정사, 동명사 전체 문법의 한 40%는 끝나는 거야. 알겠지? 요거 잘 참고하시고 한 번만 더 부탁. 이해로 끝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알겠지? 암기가 돼야 돼. 알겠니?